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 문제점과 파생 상품 필요성 주제로 김태선 나무위원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김 대표님께서는 저희 에너지 탄소 포럼 주제에 매번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소위 고정 출연진에 해당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자, 많이 성원 부탁하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우리 김태선 대표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위원회 김태선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 포럼을 기획한 지가 7회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해가 갈수록 좀 알찬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에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과연 개설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한 20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 그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쪽 자료 보시고 연락하실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메일 주소하고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2일 날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8년 동안 시장이 시장답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상에는 현황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끝부분에는 저희가 이쪽 시장에 좀 바라봐야 될 지표들 몇 가지 인덱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고 맨 마지막에는 선물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쨌든 최근 이슈들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영향이 큰 부분이 탄소 국경 조정세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과연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이 개장되기에 앞서서 과연 시장 기능에 대한 것들 회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유럽 시장이 선물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시장도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선물, 석탄 선물, 가스 선물 맨 마지막에 탄소 선물이 이제 라인업상 도입이 된 거고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라인업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탄소 현물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팟 시장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야지만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해증 거래나 차익 거래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선물 시장이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나 가격 안정성 이런 면들이 담보가 돼야지만 파생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들은 시장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지 그래서 포션이 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이제 쏠림 현상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물 시장이든 어떤 선물 시장이든 간에 정보에 있어서 어떤 공정함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면 그거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탄소 배출권 현물 시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은 정보에 있어서 공평하게 어느 업종이든 불문하고 공평하게 시장에 정보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 참여자들이 한 680여 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한 왜곡, 거래에 대한 쏠림 현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화가 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3자에 대한 시장 참여를 좀 할 거면 빠르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증권사 쪽의 움직임은 이제 조금씩 있는데 개인 투자자 영역에서 보면은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참여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럽하고는 정확히 좀 대칭되는 부분이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액션 플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조금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내 거래 활성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슬라이드 상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시장은 장외 포션이 워낙 크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장외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대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어떤 그 뭐랄까 왜곡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이제 시장 가격보다 좀 다르게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장내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라는 것들이 고민이 될 텐데 제가 뒷부분에 좀 강력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탄소 국경세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겠죠. 그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상할당 비율이 한 50%가 넘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업종도 극히 일부 업종에 유상할당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유럽 쪽에서 대한민국의 ETS가 제대로 시장답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건대 어찌됐든 EU ETS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맞춰서 대한민국 ETS도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4페이지에는 21년도 빈티지에 대한 그 시고 조정 봉 차트인데요.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왜 이렇게 가격이 빠지냐? 과잉 할당에 대한 얘기냐? 과잉 할당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그 1차 계획 기간에 조기 감축 실적으로 넘어온 물량 4,139만 톤이 잉여율에서 계속해서 롤오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또 잉여인 것들이 가세가 되면서 잉여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2월이 많이 됐죠. 그래서 2월을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있게 되는 거고 할당 자체는 그렇게 과잉 할당은 아니고요. 앞단에 앞에 있었던 계획 기관들에 대한 그 조기 감축 실적 코비드 사건 터졌을 때 잉여분 그분 분들이 계속해서 2월 해 옴에 따라서 6월 달마다 매 6월마다 2월을 하기 위한 매도 물량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개선을 되고 있고 그래서 할당에 대한 이슈도 크게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도적인 잉여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전제를 한 2월에 대한 물량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것들에 인해서 가격에 대한 급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볼 때는 제도적인 샥 때문에 2월을 위한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슈는 매월 6월 달에 대표적인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월 달 고 무렵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ETS에 대한 그 상장 이후에 변동성을 쭉 체크해 봤는데 21년 6월 29일 날에는 사상 최대치인 연간 변동성 132%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극히 여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 안정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런 면을 보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파이크 노란색 선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찍는 그 그래프가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포인트는 전부 다 6월달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선이 연간 변동성을 저희가 일별 기준으로 연으로 환산한 건데 그것에 대한 롱텀 베이스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시장은 한 36% 장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이 리스크는 상당히 다른 코스피 시장보다도 상당히 크다. 2배 가까이 되는 그 시장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할당 이슈에 대한 것들은 뭐 과잉 할당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2월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할당하고 인증량에 대한 그 비율을 E to cap ratio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량하고 할당량이 어떻게 그 좀 균형이 보였고요. 약간 그 할당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1.01 정도 나오면 거의 적정하게 잘 할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당이 적어서 0.9860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에 근사하기 때문에 할당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잉여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롤오버에 대한 2월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선 그래프가 이제 매 이행 기간마다 2월 양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할당량이라는 것들을 모수로 해서 실제로 유통되는 거래되는 물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비율을 구한 값인데 1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3.29% 그리고 2차 계획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서 6.5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매매 회전율은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 값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많이 드는데 그 실질적으로 상장돼 있어서 거래되고 있는 그 매매 회전율을 카운트하게 되면은 종목당 좀 편차는 있겠지만은 20에서 30% 정도 돼야지 그 적정한 회전율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의 회전율은 아주 극히 저조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시장 현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 회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과연 10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정보에 있어서 어떤 비대칭성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필요로 하고요. 안정화 조치, MSR에 대한 것들도 상징적인 그 조치인 상태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매 수익금에 대한 수익으로 해서 유통되는 물량을 흡수하든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SR에 대한 개편도 빠르게 좀 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상할당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1차 계획 기간에 3%에서 지금 2차 계획 기간 10%로 늘어났는데 그 참여자들이 할당할 수 있는 그 할당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경우에는 맥스로 4개 업체만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15% 하게 되면은 7개 업체만 참여하게 되는 절대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제한은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을 이완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경매 시장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 그 시즈널리티에 대한 말씀인데 매년 6월마다 2월 때문에 그 좀 가격이 왜곡이 이제 많이 심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소 보유 한도하고 최대 보유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할당을 만약에 100개를 받으면 100개 중에 70개는 무조건 홀딩해야 돼요. 나머지 30개만 내가 시장에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유동성에 대한 제고 차원에서 이런 제한은 유동성 개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제한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도를 완화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환 부분이 그 배추권 정산할 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팔로우업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정산에 있어서의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다른 업종하고 좀 시장 참여자로서 언페어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곱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거래에 대한 것들을 좀 포션을 늘려야 될 텐데 장외 거래 포션이 이제 한 50%가 넘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 계속해서 장외 거래에 대한 포션이 높게 되면 선물 시장이란 것들은 도입될 필요가 전혀 없죠. 전부 다 장외 거래 포션이 반 이상인데 그러면은 이제 선물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상장의 의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장내 거래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당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장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또 의무화해야 되는 포션을 좀 강제하면 어떨까? 좀 이제 강한 얘기인데 그래서 좀 강제해서 장내 거래를 활성화하게 되면 나중에 선물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담보가 되고 이래저래 그 현선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는 KOC 시장에 대한 활성화하고 아리백 시장의 연계 강화. 아리백 시장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요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양시장의 연계 가능성이 되게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리백에 대한 것들도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뒷부분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무상 할당하고 2월에 대한 얘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라서 그동안 우리가 그 조금 무상 할당에 대한 포션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유상 할당에 대한 포션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 유상 할당에 대한 그 비중은 결국은 2월에 대한 양하고 좀 연계해야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상 할당이 포션이 늘어나면 2월에 대한 포션도 좀 비례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량을 감안한 상태에서의 2월량이 제한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에 맞춰서 2월량도 같이 비례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열 번째로는 에너지 시장이나 이런 전력 시장, 탄소 시장, 뭐 신재생 에너지 시장 이런 모든 시장들이 다 관할하고 있는 부처가 다 상의하죠. 그래서 시장 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나 상품 거래소를 하나로 해서 통합해서 새로운 그 거래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제도적인 얘기인데 그 하단은 14,600원, 상단은 48,700원으로 해서 상한이 이제 밴드가 막혀져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익히 아시는 얘기가 될 거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유럽의 ETS 시장인데 유통 물량이 기준보다 초과되면 일정 부분 24% 빼서 시장 안정화 예비분으로 세이빙 해주는 이런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것들을 좀 흡수해서 보유했다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마켓에 인젝션 해주는 그런 로직이라서 여러 가지로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럽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것들도 빠르게 좀 감안해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는 그 유상할당은 2차 계획 기간에 3%, 3차 계획 기간에 이제 10%인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적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즈널리티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보면은 가운데 박스 친 부분이 4, 5, 6월 달에 대한 물량이 2분기에만 그 시즈널리티 차원에서 보면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2분기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방학 숙제를 함에 있어서 2, 4분기에 이제 집중되고 그 중에 6월 달에 실질적인 그 액션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인 투자자를 빠르게 시장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장내 거래 의무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누적적으로 그동안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그 매매 거래에 대한 것들을 비중을 뽑아봤는데 장외 거래는 56.1%, 장내 거래 중에 경쟁 매매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협의 매매나 경매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경쟁 매매가 1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REC하고 그 탄소배출 시장에 대한 연계, 이거는 이제 차익 거래 관점에서 저희 쪽에서는 단위 전환을 다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REC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부적분이 REC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1대5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에너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휴일 수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론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렌지 색선이 석탄하고 가스 간의 휴일 수중 레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나오는 자료를 제 쪽에서 바라보는데 조금 그 잘못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이 값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그 전력 가격 빼기 석탄 가스 가격 빼기 탄소 가격 한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마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색 영역이 갑자기 2015년 들어서 급격히 축소가 됐는데 그 급격히 축소가 된 이유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이 감안하게 되면 전력 시장에 있어서 전력 회사에 대한 영업 마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물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보조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코스트를 감안해서 평가하게 되면은 한전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후에 급격히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서 그 좀 영업 마진 차원에서 보면은 그 어떤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에너지 가격에 그 화석연료 가격에 연동되는 전력 가격 형성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 종종 얘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탄소 배출권 대한민국하고 유럽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한 동조화에 대한 것들을 플로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결론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유는 마켓 스트럭처에 대한 구조 자체도 다르고 시장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동조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경 조정세가 본격화해서 제대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동조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동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유럽 가격이 올라서 대한민국의 가격도 올라야 된다라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개설 방안이 10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뭐 키워드 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시장에 대한 가격이 이제 만기가 있어서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속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웹더덕이나 스퀴즈에 대한 것들도 미리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이행에 있어서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타이트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물 시장이 도입되게 되면 현물 시장이 어떤 세틀에 대한 것들이 그 뭐 6월 말일 날은 뭘 하고 3월 말은 뭘 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만기라는 것들이 딱 있기 때문에 한번 세팅되면은 선물은 그 만기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현물 시장의 그 만기 구조가 흔들리면은 선물도 흔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스팟 시장의 제도를 개선을 딱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변화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스케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제 방식은 반드시 그 피지컬 딜리버리인 현물, 저희 실물 인수도로 해서 결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캐시 세틀로 해서 현금 결제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가져갔었을 때 거래소에 만기 때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한 계약에 대한 실물 인수도를 해서 온시가스 정보센터에 제출하게 되는 그 로직이 이제 선순환에 대한 로직이 되겠고요. 스팟 그 캐시로 세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현선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 정보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고 누구나가 다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시고 저점 거래량 거래 대금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장외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레귤러하게 한 달이면 한 달, 뭐 분기면 분기만 이렇게 제대로 된 그 보고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